피곤하고 기운이 없나요? 아마도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을 수 있어요.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죠. 점심시간이 4시간이나 경과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음식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세요. 사실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간헐적인 단식, 저탄수화물, 물요법, 케토. 이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종류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다이어트의 방법은 수백만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제한하는 데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멋지게 보이고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갑자기 굶기로 결심하는 것은 절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요. 네, 단 하루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의해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음식을 한 입 먹으면 다양한 신체 부위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화는 입안에 있는 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씹고 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목과 식도를 통과할 거예요. 그 다음은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음식물은 산, 효소와 함께 섞이면서 이동하기 전에 분해됩니다. 따라서 음식이 이 작은 주머니 모양의 장기를 떠날 때는 액체 형태에 가깝게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음식물은 소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췌장, 간, 담낭이 작용을 시작합니다. 길쭉한 모양의 기관인 췌장은 음식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분해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미 영양분을 운반하고 있는 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담낭은 간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 배 모양의 기관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녹색을 띤 노란 액체를 저장하고 분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물은 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장은 150cm에서 180cm 정도 길이의 근육관으로 이곳에서 수분이 흡수되고 소화가 이루어진 후에 노폐물과 나머지 음식물이 대변 형태로 항문을 통해 나올 때까지 저장됩니다. 위가 비게 되면 그렐린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몸에게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만큼 동등하게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호르몬은 렙틴입니다. 렙틴은 그렐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렙틴은 뇌 신호를 보내서 이미 배가 불렀고 그만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호르몬입니다. 이제 그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고 싶을 때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아시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렙틴이 생산되어 언제 배가 부른지를 알려줍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소화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혈류를 통해 영양분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그렐린은 천천히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입의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몸이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식사 간격은 보통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 간격이 적어도 7, 8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자주 더 적은 양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몸은 보통 이렇게 작동합니다. 에너지로 전환할 영양소를 얻기 위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보통 우리 에너지의 60에서 70%는 지방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을 건강하고 에너지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우리 몸이 인슐린 생산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수입니다. 혈당이 낮으면 몽롱하고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반면 혈당이 높으면 두통이 생기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증상들은 상이하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최악의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균형을 찾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해요. 몸이 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때 어느 날 그냥 먹는 것을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혈액에서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대신 아미노산으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몸에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는 에너지 생산에 충분한 양을 찾기 위해서 단백질을 공략하게 될 거예요.
네, 이 모든 영양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섭취한 음식에 충분한 단백질이 없다면 우리 몸은 근육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또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혈중 당도가 낮아지고 우리 영특한 몸의 일반적인 반응은 지방산 또는 우리 몸의 아미노산을 당분으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필사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무게가 줄게 되는 이유입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전히 살이 빠진다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근육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 몸이 이른바 기아 모드에 있고 근육을 먹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움직이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좋지 않은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입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몸이 작용하는 방식을 급속히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식이 살을 빼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성공 사례도 적지 않죠.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이 3, 4일 동안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세요. 점차적인 단식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까지는요. 그러므로 하루 종일 단식을 꼭 해보고 싶다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갑자기 시도하지 마세요. 이것은 몸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단식을 갑자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약해지고 피곤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약한 두통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며칠 동안 군침이 돌게 하는 햄버거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항복하세요. 실제로 살을 빼려고 노력한다면 여전히 많은 다른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식에 비해 조금 덜 극적이고 덜 거친 방법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그리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르세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의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24시간 이상 그냥 굶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섭취하는 여분의 지방을 건강하게 빼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세요. 건강하게가 요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은 사이즈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본 적이 있나요? 어땠나요? 만약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만, 아직 단식을 시작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수천 개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